네, KB 부동산 관련 앱 중에는 최고 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본인이 또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라 진짜 좋아요. 꼼꼼하게 잘 보셨죠?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아주 풍성하게 보기 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 3. 예. 첫 번째 뉴스 미국 시장부터 볼래요 또? 아니요 CPI CPI부터 바로 보면은 그냥 바로 미국장이 나오는 것 좋습니다. 같아요. 특별히 미국 시장에 그 매크로한 이벤트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4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전월 대비해서 0.4%, 전년 동월 대비 4.9%. 여기서 우리가 4자 볼 수 있냐 없냐 네. 이거를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간신히 4.9로 5를 하회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제가 물가가 잡히고 있으면 금리를 안 올릴 거고 그러면 우리 나스닥. 그렇죠. 예. 같이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0.09%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4% 간만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근데 마이너스예요? 이게 살짝 하회했습니다. 0.09%. 그리고 0.45% S&P 500 같은 경우 0.45%.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거는 나스닥 쪽에 조금 민감하죠. 저 시기에 그러니까 저 딱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 발표 시점인가요, 혹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리하셔가지고. 왜냐면 딱 그거 시점부터 새 시장이 다 오르긴 올랐는데 예. 그래서 혹시 그 4.9 발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봅니다. 예, 꼭 다음부터는 시간까지 챙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프로님이랑 같이 방송하려면 디테일을 너무 챙겨야 됩니다. 네. 이게 그 지난해 9월에 그 CPI 고점이 9.1%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새 4.9%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인데 사실 1년 전에 비하면 에너지 지수가 5.1%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많이 내려온 영향이 가장 크고요. 반면에 식품 지수는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5.5%,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전년 동월 대비 0.4%, 전년 동월보다는 8.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8.1, 전월보다는 0.4%가 오르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올렸는데요. 노동부가 분석을 한 거는 지난달에 주거비 상승이 전체 근원 CPI 상승의 60%를 차지했다. 60%? 예. 정말 비중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당하게 그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데 주거비가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도 임대 가격은 하락세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좀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임대의 하락세가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미 5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가이던스를 폐기를 했거든요. 네. 꼭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은행발 위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미국의 지방은행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미 해결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겠지만 미국의 매크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용 위험이 좀 그 은행발 불안으로 해서 악화가 된다면은 그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페드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에서 5월, 그러니까 4에서 5%대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은행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긴축을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미국에서도 은행주 공매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사법당국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법 당국에? 예. 거기도 불법 공매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정부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검찰이라든지 SEC라든지 이런 데가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분석을 하는 게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6월과 7월 회의 동안은 여름 휴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거기서 뭐 특별한 분석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초반에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그 삼프로 이코노미스트인 김한진 박사님은 좀 보수적으로 내년 3월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물론 상황이 바뀌면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바꾸게 되겠지만 뭐 그렇게 매크로에서 큰 기대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으니까 요거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오기를. 아, 나스닥 받아야죠. 나스닥 받아야지. 우린 받을 게 나스닥이죠. 예. 예. 그리고 저는 한 여름 8월이 지나면 아마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정프로의 한판 대결. 한판 대결. 네. 예, 누가 더 현실을 반영하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토론 갑니까? 토론은 안 돼요. 맞아요. 어차피 말은 안 돼요 저는. 이게 사실 경제라는 거는 네. 이렇게 보는 시각 저렇게 보는 시각이 그냥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네. 뭐 둘이 싸워서 뭐 말싸움해서 이기면 뭐 그럼요. 하겠습니까? 예. 근거는 또 없으니까 저는. 근데 말싸움은 정프로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예. 막상 또 해보면 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자, 하여튼 물가가 4.9%. 그중에 주거비가 아직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주거비가 꽤 많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예. 그러나 부담스러운 수준 요것도 곧 빠진다. 저는 예.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인공지능의 패러다임 전환은 오픈 AI의 챗GPT가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구글입니다. 구글. 예. 그 오픈 AI의 어떤 그 알고리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구글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장 딱 꺾이는 시점이 예. 그 구글 발표 시점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아. 헤딩장 보니까 그 4.9% 발표는 장 전에 발표를 이미 했고, 예. 예. 근데 좀 신기한데 그럼 그 4.9 발표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별로 안 좋게 보는 건가? 여튼 장 시작 전에 CPI 발표는 했고 그 다음에 구글 때문에 아마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들 분석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구글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면은 뭔가 좀 큰 판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구글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선수를 뺏기면서 구글에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캘리포니아요? 예. 호텔. 아니 호텔 역시 사람은 눈앞에서 멀어지면 잊어버려요. 아니 캘리포니아 저기 그 건포도. 오렌지? 캘리포니아 하면 김프로님이죠. 왜요? 김프로님 캘리포니아가 계시잖아요. 지금? 뉴욕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우리 거 이거 지금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한다고 힘들게 힘들게 거기 취재 보내놓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계세요? 좀 거기서 취재한 내용 좀 보려 그러는데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안 잡아주시네. 자, 그럼 김프로가 취재해온 내용도 혹시 지금 뭐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볼 수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저게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인 모양이군요. 예.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show you how you can get more organized with sheets. Client and pet roster for 이렇게 열심히 your 취재하고 있는데 business 잊어버리시면 with 어떡합니까? rates 저걸 and 또 hit create. 프로님이 가셨구나. 예. Look at that. 가서 뭐 The model 개발자들인데.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 얘기, 한국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뭐 하다가 코드 잡아다가 버그 잡아달라고 그러고서 한국어로 코멘트 달아달라. 한국어로 코멘트를 바로 달아주죠.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것도 되게 이제 재밌어요. 이미지로 옮기는 것도 말로 조정하는. Now that's a taste of what's possible with Bard 진짜 뭐 from the 포토샵 이런 걸 Google 하는 게 아니고. 예. But that's just the start. 또 구글이 Bard will be able to 영어 말고 tap 제일 좋아하는 all 언어가 kinds of 뭘까요? services from 영어 말고 across the web. 스페인어겠죠. And in addition to becoming available in more 한국어? places, 한국어 Bard is 나와요. also 한국어가 becoming 한국어니까 available 말씀을 in more 드렸죠. 아니 languages. 왜 한국을 좋아해? Beyond 지금 English, 영어 starting 이외에 today, 두 가지 언어를 you'll 사용할 수 be able to 있습니다. talk to Bard 일본어와 in 한국어. Japanese and Korean. 영어 다음 한국어.
예. 와 그래요? 예, 이제 그 바드의 전면 오픈은 지난 3월에 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AI의 챗GPT하고의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드가 이날 공개했던 그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은 팜2라 그러는데, 팜2. 예, 근데 팜은 인류가 개발한 모델 중에 최고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 그냥 스펙만 보면서 아 이게 최고다라고 했었는데 팜2가 탑재가 돼 있었고요. 네. 여기에는 5,300억 개의 파라미터가 적용이 됐다라고 해요. 5,300억 개라 그러면 별로 감이 잘 안 오니까 챗GPT가 처음에 공개됐던 GPT-3 그게 1,750억 개였어요. 근데 이게 5,30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GPT-3보다 2배 이상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고요. GPT-4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값이 얼마가 되는지 공개를 안 했었어요. 3보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일단 바드는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이것도 오픈 AI하고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는 영어 서비스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셨던 게 뭐 사진을 옮긴다거나 그런 것도 되고, 뭐 강아지 사진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구글 렌즈 있잖아요. 그 앱. 구글이 사용한 다양한 앱이랑 연동되는 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은 그 답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보여준대요. 근데 그 답을 막 여기저기서 막 모아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파인 튜닝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은 챗GPT가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가끔 있죠. 귀신 나오는 소리 막 할 때도 있고. 네네. 그리고 내용은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알면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인 것 같고요. 원본이 어디 건지를 출처를 밝힌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리라고 GPT 기반으로 하는 다리라는 뭐죠? 이미지 만들어주는 달리라고도 하고요. 네, 네.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구글은 그래서 그림 생성 문제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도비 포토샵, 아도비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GPT-3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나오고 나서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함으로써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폴더블 폰 내놨습니다. 구글이 예. 픽셀 폰. 예. 구글 픽셀 폴더. 예, 폴더블. 네. 너무 픽셀폰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픽셀폰 잘 나가죠. 픽셀폰 어때 이쁘게 좀 나왔습니까? 예, 이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구글의 폴더블 폰은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사실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픽셀폰이 대세가 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폴더블이 좀 많이 팔릴 테니까. 예. 지금 현재 폴더블 시장 점유율의 삼성전자 점유율의 8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줄이더라도 점유율이 줄더라도 맞아요. 시장 사이즈가 커서 누구나 그 핸드폰을 쓸 때 폴더블이 일종의 그 베이직하게 고를 때도 선택지에 올라가는 거를 삼성은 바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삼성이랑 함께 그 폴더블 폰을 만들었던 서플라이 체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에서 점점 폴더블 폰을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그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네네네. 가격은 한 237만 원 정도로 그 폴더4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접는 폴더블에 대해서는 좀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여기서 패드를 먼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SML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네이버의 하이파크로바 X가 여름에 나오고 카카오의 코어 GPT가 또 그것도 하반기에 출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코어 GPT. 카카오. 코 GPT. 코 GPT? 예. 이름입니다. 이름이 코 GPT예요. 예. 근데 이게 플랫폼의 경쟁이 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플랫폼에 잠식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 플랫폼이 있음으로써 얻는 이점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플랫폼이 떨어지는데 굳이 우리나라 거니까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국가 환경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는 플랫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그 플랫폼 회사들이 내보이는 인공지능도 꽤 좋은 수준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해요. 네, 네. 그거 안 되는데 굳이 쓰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구글이 딱 내놓는 순간 영어 다음 바로 한국어 들어온 거 보면 이거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나올 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일단은 얼마나 잘 뽑아지냐에 따라서 예. 챗GPT냐 아니면 구글의 바드냐 아니면 네이버 하이버 그룹하냐 하이버 크로바냐 아니면 예. 카카오의 코제피티냐. 코GPT, 예. 코GPT 이름 우리 딱 그 검증하는 그 툴 기준을 하나 잡았잖아요. 뭐죠? 대전 맛집 그랬을 때 정프로님처럼 쫙 뽑아낼 수 있냐? 아니면 저처럼 후지게 성심당 얘기하고 있냐? 아 그러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선택을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구글이 또 아마도 챗GPT와 전면전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면전 한번 이걸로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려면 반도체 좋은 거 써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3월에 경상수지가 2억 7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게 뉴스가 된다라는 것도 참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우리나라 원래 흑자였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흑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그 상품 서비스에 상품 서비스 수출과 수입이 있고 무역이 있고. 예, 그리고 그 본원 소득 수지하고 이전 소득 수지. 아, 그건 좀 어렵네요. 예, 그거는 뭐 배당, 음. 이자, 딴 나라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했는데 배당 받아서 들어오는 돈. 예, 예, 그리고 뭐 그냥 돈 받은 거, 그냥 받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경상수지가 4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1980년 이후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거고요. 2월에도 5억 2천만 달러 적자 보이면서 두 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44억 6천만 달러, 네, 1분기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거는 11년 만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상품수지는 11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상품수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6억 9천만 달러가 줄었는데 이게 수입도 줄었는데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되는 항목이 뭐가 좀 안 좋은가? 반도체 얘기는 조금 식상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리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공유는 뭐 화학 뭐 예, 공업 제품이에요? 예. 화학공업 제품 보면 여기도 안 좋죠. 뭐 철강 제품도 안 철강. 좋죠. 제일 안 좋은 건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이게 이제 반도체 포함된. 반도체 포함되어 있는 거 되게 안 좋죠. 여기서 유일하게 플러스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자동차. 아. 그리고 그나마라도 그 마이너스가 낮은 거 네. 그런 게 자동차 부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괜찮은 흐름 좀 보이고 있는 게 있고 네네네. 또 기계류 있습니다. 기계류. 예, 기계류 은근히 수출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거 그 안 그래도 어제 그 이주호 기자하고 우리나라 건설기계 관련한 거 좀 녹화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나 안 좋으냐만 보실 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그 종목에 네. 마이너스 폭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출 지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가 좋으냐면은 본인이 투자하시는 회사가 수출 비중이 좀 많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수출 지표는 관세청에서 10일에 한 번씩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공개되는 그 지표들을 보면서 아 내가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어떨 네.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저건 같습니다. 원화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이에요? 여기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 예, 예.
그리고 3프로 앱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에 있죠. 그 종목별로 그 수출 데이터들 정리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3월에 경상수지는 어떻게 흑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흑자가 됐느냐? 예, 일단 뭐 무역은 아니고. 예, 그럼 무역 외에 뭐가 좋았겠죠? 예. 예를 들면 김프로님처럼 외국 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좀 보냈나? 아직 김프로님이 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거부터 볼까요? 김프로님이 벌지 못하시고 예. 이렇게 여행 수지가 안 좋습니다. 여행 수지는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여행 수지는 마이너스 7억 4천만 달러, 분기 누적으로 하는 32억 4천만 달러. 에헤.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김프로님이 돈을 벌어 오셔야 되는데 돈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행 수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의 서학개미 분들이 야. 열일하고 계십니다. 투자 소득, 예,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야, 요게 괜찮네. 투자 예. 소득, 배당 소득이. 여기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예. 가서 투자하셔서 배당 와. 받아가지고 달러 벌어온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외국인들도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예. 외국인들도 투자해서 배당 받아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금액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배당 받아온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계좌에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예, 배당은 받아서 돈은 생겼는데 그거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진 않았어. 환전 안 했어.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여기 포함돼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안 나가는 거고. 예, 예. 우리는 이제 이익 생겨서 갖고 왔구나. 그렇죠. 갖고 왔으니까 어쨌든 플러스가 된 거죠. 예, 예. 네. 근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증권 투자에 있어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30억 2천만 달러가 늘었는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3억 3천만 달러가 감소했어요. 이런 줄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의 주가를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또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외국보다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네. 같은 금액 투자했었어도 우리가 이거는 플러스가 나겠네요. 네. 여튼 사학개미들 고맙습니다. 외화 많이 벌어 오셔서 더 많이 벌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외국 투자, 미국 투자 같은 거 뭐 생각보다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지금 증권사들이 다양한 서비스들 뭐 미래에셋이니 삼성증권이니 여러 개들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시장 열렸을 시간 낮에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한 주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소수점 매매 같은 경우도 또 요즘에 잘 해놓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여튼 우리 무역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도 경상수지는 간만에 플러스가 좀 났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으로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그 이자 등을 우리 돈으로 바꿔온 그 힘이 꽤 컸다고. 예. 지역 동향도 잠깐 전해드릴까요? 지역 동향, 예. 뭐 나라별로 중국, 예, 미국 이렇게. 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만 조금 늘었어요. 한 1.6% 정도 늘었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영향이 큽니다. 네. 자동차 영향이 크고 이게 현대기아차만 생각하실 텐데 그 우리나라 GM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 한국의 부편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거든요. 네. 국내 판매되는 것보다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도 있지만 해외 수출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이제 중국이고 네. 사실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로 동남아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동남아도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마이너스고요. EU도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중동이 22% 늘었는데 이것 또한 중동의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총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여기서 좀 크게 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중동 프로젝트들의 영향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도 뭐 현재 상황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3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캘리포니아 관련된 취재는 앞으로도 나오는 대로 더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어서 또 박병창 이사님 모셔봐야죠. 예, 박 네.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